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는가? 여기 이 법칙을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거기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2대의 자동차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일주일간 내버려 두었다. 다만 그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았다.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을 뿐인데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나 특이와 파괴가 일어났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 뿐인데도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었다. 게다가 투기나 약탈, 그리고 파괴 활동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 브로큰 윈도우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나중에 세계 유수의 범죄 도시 뉴욕시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다. 1980년대 뉴욕시에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 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은 형편없었다.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갤린 교수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을 제안했다. 당시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갤린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서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간 국장은 낙서를 지우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는 방침을 단행했다. 지하철의 차량기지에 교통국의 지원들이 투입되어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작업이 수행되었던 것이다. 낙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이나 지난 1989년 드디어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다.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낙서 지우기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완만하게 되었고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던 것이다. 그 후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했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기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하게 계속한 것이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것이 그 주변 범죄율을 감소시킨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으로 인하여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변화하게 되면 그 주변까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말에도 신발이 가지런한 집에는 도둑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해보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